7월 4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7시 40분 오픈을 해서 50분에 거의 음성을 여는데요. 월화수목, 올해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40분 오늘의 투자 포인트 라이브 장전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월수, 이거 9시로 고쳤는데, 월수 9시 내일의 투자 포인트가 항상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아침 일찍 기억하셨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3일이라고 안 했나요? 며칠 했어요? 7월 3일 시계랑 날짜를 같이 보면서 마음은 급해가지고 그랬나봐요. 7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아침 내일의 투자 포인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 시황과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 홍보 말씀드릴 건 와우넷 홈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증시대 전망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증시대 전망 7월 6일 토요일 11시부터 코엑스에서 있습니다. 7월 6일 11시부터 제가 하는 시간은 3시부터 4시 사이에 AI와 반도체 그리고 K뷰티, 라이프, 2차전지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쭉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1월 달에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유틸리티, 조선 업종들의 흐름들이 상반기 굉장히 강세였던 모습들인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강연의 당일 이벤트 한정으로 지금 제가 2주 방송만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강연의 날 어마무시한 정말 여태까지 가만숙 대표가 1월 1월 강연회 때도 풀지 않았던 그런 더 큰 이벤트가 이번에 있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이벤트니까요. 대신에 이제 현장 가입자 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 방의 기존의 회원이셨던 온라인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VIP 회원님이 되시면 이번 토요일에 좋은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 12시 국고초 방송이 생방송으로 있고요. 그리고 전업투자 성공기가 매주 금요일 한 강씩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5일 토요일 밤 11시에 4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1, 2회까지는 유튜브에 올라가는데요. 3회부터는 녹화 방송 또는 다시 보기가 없기 때문에 본방사수를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유튜브,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블로그에 가문숙 주식대학 이렇게 치면 모든 SNS를 통해서도 정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안 하는 게 하나가 카카오 채널입니다. 카카오 채널 대화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채널 대화방에 사기 업체들, 사칭 사기 업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제 이름 3글자를 검색하시면 사칭 사기 업체들이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카카오톡 채널은 속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희 방은 8시 반부터 방송 오픈을 해서 4시까지 풀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밀착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 종목이 50% 이상 필수, 스윙과 단기 종목이 20% 이상 나가고요. 종가 매매 종목을 한 10%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과 종매 종목은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2주 이벤트, 파격 15일 이벤트 3종 특강과 1종 특강이 추가되고요. 거기에 분봉과 급등주 검색기를 24만원의 단돈, 24만원의 풀방송인데 15일 플러스 검색키와 신호까지 오늘 제공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오늘 또 어제 그제까지 시장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 좋다는 게 지수가 막 밀렸다는 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2% 이상 하락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5회선을 이탈하는 그림이 있었고요. 1일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 7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강세 그림들이 이어졌지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됐던 낙폭 과대 종목들,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들,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큰 제약 바이오 플러스 소형주들까지, 특히나 비만 관련주들까지 움직였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S&P 지수가 종가상으로 사상 최초로 5,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다시 신고가를 찍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 가장 고점으로 끝이 났고요. 다우지수도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39,500포인트를 돌파하고 다시 4만 포인트를 돌파하러 시도를 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탄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도 이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어제까지 약 조정을 받았던 시장의 흐름들은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도 사실은 조금 쉬어가는 그림으로 매매를 덜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매매 패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미국 증시와 함께 되짚어서 시장 흐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자의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이 시장 금리 하락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고용지표 영향으로 제한적인 가운데 파월 의장의 디스플레이션 발언, 시장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다우가 0.41%, 나스닥이 0.84%, S&P가 0.62%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소비재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였고요. 금융주들이, 통신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 에너지, 소재 쪽 흐름도 에너지 관련주들은 약간의 마이너스, 그리고 소재 관련주들도 플러스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5월의 채용 공고, 이 채용 공고의 흐름이 노동시장에서 814만 건으로 예상 796만 건, 전일 791만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러나 해고 건수가 해고 건수 역시 전달보다 또 11만 건 이상 증가하면서 165만 4천 건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퇴직이 350만 건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연준의 구인이 증가한 가운데 숙박과 서비스 등등에서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원인은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디스플레이션의 추세가 개선이 됐다, 재개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한 이 진전을 이루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대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서 완화 정책의 유형이나 정책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시장의 또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미 노동시장이 균형을 회복하고 있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임금이 냉각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카고 연은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곡선이 확실하게 하향 곡선 쪽이다. 실물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언급하면서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한다면 실물 경제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분기
그러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올해 2분기에도 연속 대비 인도량이 감소, 그러나 1분기 인도량보다 감소했지만 1분기 인도량보다 14.8%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증가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 전망치 역시 상회하면서 리비안의 주가도 6.97%가 상승하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10%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지금 2차 전지들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강연할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지만 2차 전지 섹터들의 흐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저점을 찍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아예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2차 전지 섹터들을 조금씩 물론 내 투자금의 몇 프로를 풀 베팅을 해서 지금부터 왜 이렇게 종목이 안 가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매달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들을 갖고 가시면 나중에 내년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또 2차 전지가 2023년의 데자뷰처럼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에 이 파월 의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9월달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서 달러의 흐름이 이번에 강연할 때 제가 달러에 대한 얘기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달러에 대한 흐름들이 현재 어제도 1386.90을 찍으면서 1390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1400대를 살짝 찍고 났던 이 달러의 흐름이 또다시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들 굉장히 우려감 중에 하나인데 올해 달러의 강세는 지난 4월이 거의 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순간적으로 1400 언저리를 찍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바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1380선, 60선, 70선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의 환율의 흐름들, 4분기 환율의 흐름은 1분기, 2분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던 부분은 가장 정말 의미 있는 흐름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이렇게 이 사람이 파월 의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 들어 1월부터 3월 갑자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을 긴장시켰었는데 다시 4월 이후에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특히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삼는 PCE 개인 소비 지출 이 올해 들어 5월 들어서 3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금리 인하에는 PCE 5월 물가지수 발표 뒤에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이 2일 발표됐던 파월의 발언으로 더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 전 65% 기대치가 더 높아졌고요. 65%에서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7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만약에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부각이 된다면 사실 시장의 흐름은 제가 지금 단기적인 조정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7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선 하단 60일선 언저리인 이 추세선 하단 지금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하단까지 이렇게 살짝 내려올 수는 있으나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막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오늘 아마도 전일 미국 증시의 호재, 파월 의장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들은 또 반등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했던 이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화학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바닥권에서 세일 자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7월달은 길어요. 그리고
8월도 깁니다. 특히나 이 여름은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초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다시 2800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또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돼 간다면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시장은 상승했다가 오히려 9월에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월이나 그때쯤 오히려 본격적인 저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는 이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 큰 조정을 안 받고 2850선까지도 달려낼 수 있지만 또 다시 9월에 금리 인하를 발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보일 거고요. 그래야 12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다시 11월 달에 IT의 계절적인 성수기와 함께 삼성전자, SKI, 하이닉스의 실적을 딛고 하반기에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직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또 미국이 S&P가 5500을 돌파하고 파월 의장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고 해서 막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종목들별로 굉장히 또 매수 자리가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중에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들도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태까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 제가 왜 2800선, 2780선 위에서는 낙폭 과대를 보였던,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순환매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마도 2850 언저리, 한 30 언저리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대장주들, 그동안 대장주들이 2780선 언저리에서는 순환매를 보이면서 낙폭 과대를 보였던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섹터들이 움직일 거고요. 2830선 에서 50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그동안 주도주들이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이 아직 확신은 이르다라고 발표했어요. 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나 뭐 파월 의장이 저 정도 언급한 부분은 거의 70-80%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지난해에 인플레이션이 하강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올해 많게는 7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었고, 그런 가운데 달리 1월부터 석 달을 내리 예상을 웃도는 인플레이션의 강함 때문에 금리 인하에 계속 찬물을 끼얹었었죠.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성을 하강하고 있다라는 더 많은 확신이 들어와야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뒤에 전날 0.1% 넘게 급등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 수익률이 0.043 하락한 4.435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하나 이슈들과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은 오늘 MSCI 신흥국 ETF가 0.3% 상승했어요. 그리고 MSCI 한국지수 ETF도 0.06 상승했습니다. 또 유렉스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0.69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졌는데요. 또 여기에 NDF 달러 원 환율이 1개월물이 1384.4로 하락한 흐름을 확인한다면 달러 원 환율은 3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상승했던 환율이 오늘 하락 출발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영향에 힘입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전일 매도했던 기관들의 매도세, 그리고 선물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오늘 환율의 하락 출발과 함께 수급이 유입된다면 오늘 시장은 다시 2800을 돌파하려는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들, 미국 증시 신고가 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반등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국내 2차 전지에
밸류체인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분명히 호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이제 2차 전지를 준비해야 될 때고, 2차 전지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부진했던 코스닥의 흐름. 이 부진했던 코스닥의 흐름은 아마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리비안의 어떤 상승, 2차 전지의 강세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LNF, 대주전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코스모 화학 등의 2차 전지 섹터들,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2차 전지들을 반등 예상하고요. 현재 미국 경기를 둘러싼 시각들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전일 발표됐던 5월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은 연준의 정책 경로 전망에 혼선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이 부분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이고, 금리 인하 전 많은 데이터를 보길 원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요게 데이터 후행적인 그들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원론적인 사실 입장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건 데이터라는 건 후행성이죠. 결과치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발표하는 겁니다. 후행성인데 이 데이터 후행성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후행성인 데이터를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건 원론적인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설마 파월 의장이 이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이 흐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즉 코스피가 예를 들어 플러스 10%가 결론적으로 6월 달에 올랐다, 상승했다라면 이게 결론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6월 달에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 종목이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 원론적인 데이터에 의존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언급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다라는 얘기고, 발표 예정인 5월 5일 발표 예정인 6월의 비농업 건수,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CPI, PPI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또 요인인데, 파월 의장이 지금 이렇게 언급한 상태에서 다음 주에 CPI마저도 지난달과 다르지 않게끔 시장의 예상치를 낮춰준다라, 합의해준다라면 9월의 금리 인상은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고, 다음 주 CPI를 분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반등 그림들을 강하게 시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TV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도가 48%가 그렇고 바이든이 43%로 나타난다라고 하죠. 외국인들이 약 1조 원대 대규모 코스피 선물 순매도, 그리고 금투세 도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또다시 약세를 보였는데요. 근일에는 전일 단기 급락했던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이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 역시 신고가를 갱신했고,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에 따르는 금리 인하 둔화세에 대한 전망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고요. 테슬라도 2분기 인도량이 호조를 보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판매 급증 소식에 10% 급등했다라는 소식 등으로 인해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섹터들의 밸류체인이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내 시장의 그동안의 고민거리는 사실 코스닥의 약세였었어요. 2일 종가 기준 연초 이후 코스피는 4.7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4.2가 하락했습니다. 작년과는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23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코스피는 18.7, 코스닥은 27.6%가 상승했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올해 3월 이후 장기 추세선인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일단 7월 말
금융투자세 도입 여부,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12월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또 이런 시점에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을 봤을 때에 차주에 있는 CPI 기대감도 상존한다는 거 고려하시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추가 여력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8월 이후 중소형주들의 어떤 실적 시즌에 8월에 돌입하면서 낮은 코스닥 신용잔고 부담. 현재 지금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연초 이후 5.0%밖에 증가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더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대규모 수급 이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이슈가 또 다시 코스닥의 매수세를 일으킬 것이고, 현재로서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의 하방 포지션 구축은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또 이슈들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바이오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어제도 펩트론 급등했었고,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었죠. 미국의 여기에 또 비만 플러스 알츠하이머 치료제 일라일릴리의 도나네마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관련주, 치매 관련주들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2주 방송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듣고만 계신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액션을 취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파격적인 이벤트, 검색기와 신호가 같이 제공되는 이 2주 방송 이벤트에 지금 결제하시고 바로 오늘 장 좋을 때, 이틀 연속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러분들 계좌에 기분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셔서 바로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게임 업종들, 넥슨 게임즈가 저희 시간을 강세였었죠. 글로벌 게이머들의 관심이 엄청난 가운데 넥슨 게임즈가 개발한 루트 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2일 정식 서비스를 받으면서 호황을 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최근 어제도 약간 부진했었고, 최근에 뷰티 화장품들이 다시 기술주들이 조금 반등을 들고 CXL 유리기판 이런 쪽들이 움직이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격의 K웨이브, 대세는 K뷰티다. 글로벌 무대에서 화장빨로 통했다고 합니다. 3만개 K뷰티 군단이 세계를 물들이고 있고, 화장품 판매업계 6년 만에 3배로 수출로 가전을 제쳤다고 해요. 화장품이. 요거 화장품 갖고 계시는 분들 다시 순환매 흐름으로 반등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빈틈을 노리겠다.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오 굴기가 이 속도를 내면서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중국 업체들의 미국 내의 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제한 연합을 바탕으로 중국에 편중될 공급망도 재편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바이오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 최근 이제 비만 관련주들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K뷰티 얘기할 때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몸바디도 K뷰티의 일환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화장빨로 속일 수 없는 게 이게 살집인데, K뷰티의 일환인 어찌 보면 다이어트만, 비만약도 K뷰티의 가장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아까 재료가 있었던 알츠하이머하고 비만 쪽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실적이 뒷받침된 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지금은 좋다. 왜냐? 주도주들만 움직이고 있는, 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약가 인하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질문. 약가 인하를 해서 대중적으로 만든다면 호재다 1번, 악재다 2번. 시간 없어요. 빨리들 말씀하세요. 자, 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알겠죠? 어제 릴리가 0.84% 하락, 노보가 1.1% 하락.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보험법으로 들어가고 하면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의료보험법이 들어가면서 의료보험 제도 안에 들어가면서 병원이 또는 제약회사가 안 좋을 건 없죠. 근데 약가 인하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다다익선이 될 수도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져요. 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요. 이거 24만원에 2주 방송을 가입시켜서 많은 회원들을 가입시켜서 회원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이거 24만원짜리 회원 남는 것도 없는 거 급등주 검색해주고 이렇게 모집을 하느니 2주에 240만원에 한 사람을 모집하는 게 나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24만원 회원 10명을 가입시키는 것보다 240만원짜리 한 명을 가입시키는 게 나아요. 밀착 케어도 가능하고 그분도 훨씬 낫고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호재는 아니죠. 매출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많이 팔리면 모르는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주 딱 들어맞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싸구려 떡볶이를 많이 파는 게 좋겠어요. 10명이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만약이라는 건 어때요? 비만약이라는 것. 그건 제가 이제 비단 그렇게 예를 들은 거. 비만약은 효과가 좋아서 한 번 먹고 비만 치료를 딱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계속 비만약을, 물론 비만약이라는 걸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결론을 떠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주가가 어제 하락했다라는 건 기업에서는 별로 그렇게 과히 유쾌한 소식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진폭이 떨어지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저렇게 급등하고 상승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업을 보실 때 영업이익률을 보시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회사는 남는 게 없죠. 열심히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죠. 호재는 아닙니다. 악재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올려주신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에 24만원 마진율이 없는 이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가입하셔서 나중에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또 저희 급등 매수해서 수익 많이 난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2주 방송 가입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슈 설명드립니다. 전기차 관련주도 이슈 있습니다. 요거 사진 한 장 찍어두세요. 어제도 여기서 종목들 급등세 나왔어요.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상한가는 아니지만 급등세들. 테슬라 깜짝 출하 성적에 어제 조정을 받았던 솔루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대주전자, 에코프로 머티, LG 엔솔. 자,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포스코 퓨처엠, 태경 BK, 나노신 소재 이런 종목들. 로보택시로 주목받는 테슬라가 지금 2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라닉스, 라이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금리 인하된 제조업 AI 활발히 투자가 활성화돼요.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좋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이 좋을 거고요. 금리 인하 때 제조업 AI가 활발해진다. 반도체 전력 설비 등이 주목된다. 우리가 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주들의 호재로 봐요. 대출 이자, 이런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물론 금리가 인하돼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건 아니죠. 물론 대출을 많이 일으키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비만의 주범, 백색 지방을 베이지 지방으로 해결한다. 비만 치료법들,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크라티스, 펩트론 이런 종목들, 한독 같은 종목들도 한국 BNC 어제 시간에 강세였던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움직인다면 당뇨 비만이나 전선 전력들은 조금 쉬어갈 수 있고요. 오히려 전기차 쪽이나 반도체에 대한 재료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또 지수를 움직이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잘 버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요. 내일의 투자 포인트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장 시작하셔서 24만원 손절하지 마시고 바로 24만원 투자하셔서 가입하셔서 같이 오늘 수익 내는 빵빠레 들어보시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원님들은